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청약 강풍의 시대가 있었죠. 정말 아파트 청약만 받으면 떼돈을 버는 그래요. 2020년도 5월달 언론 기사인데요. 수도권 청약 완판 릴레이, 공급이 늘며 청약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평균 청약 경쟁률만 무려 1175대 1에 달한 아파트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로또 청약 강풍 부른 분양가 규제부터 수술해야 되나? 당첨만 되면 이제 대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만 하여도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죠. 뭐니 해도 아파트는 신축해야 된다. 그래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줬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의 집값 또한 꾸준히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폭발적으로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아파트에 대한 평당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산다면 본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2020년 4월 달에 권역별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인데요. 2020년 4월달 기준에서 서울은 제곱미터당 799만 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2637만 원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 금액밖에, 즉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평당 분양 가격이 2637만 원. 어때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이 정도 가격이라면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또한 청약 당첨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2년 3월달 권역별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당 분양 가격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964만 7천 원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드리면 평당 3,183만 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아까 2020년 4월 달에는 평당 2,637만 원에서 2022년 3월 달에 1년하고 11개월 사이에 평당 가격이 3,183만 원으로 무려 20%나 상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하니 고분양가다,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는 32평 평당 가격이 1,200만 원, 1,300만 원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1,700만 원, 1,800만 원 하면 이거 기존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연도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고분양가를 건설회사에서 때렸다. 분양만 되면 대박이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분양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분양이 서서히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미분양이 발생되는 원인은 바로 이거다. 평당 분양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을 생길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건설회사가 다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들어갔다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아파트를 청약받아서 떼돈 벌자, 이런 인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50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1.50으로 무려 1%나 상승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돈을 빌리는 사람, 돈을 빌려서 아파트의 중도금은 납부하고 돈을 빌려서 잔금은 납부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 이자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 내지 3%로 이자가 급등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더 많이 상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발생하겠죠. 또한 대출 규제 DSR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2022년 6월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까지는 40% 적용인데 2022년 7월, 즉 올해 7월 달부터 총 대출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는 DSR로 40%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은행 대출을 이용한 중도금 대출과 은행 대출을 이용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래요. 철근, 시멘트, 골재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서 평당 분양가를 또 올릴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도 고분양가 인식이 있는데 평당 분양가를 또 올린다고? 그러면 누가 청약을 받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미분양이 더 증가될 가능성도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 흐름은 서울 재건축 이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슈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일기 신도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그리고 서울 재개발 이슈, 그래요. 서울에 있는 빌라들 재개발 특수지 않습니까? 뭐 언젠가는 개발할 거 아닙니까? 서울에 뭐 신규로 지을 아파트를 지을 공간, 그런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거나 또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에서 이제 서서히 흐름이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 쪽으로 흐름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거꾸로 타시면 거꾸로 타시면 힘들어지시고 잘 타시면 계속 부가 창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 분양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또한 입지 요건이 우수한 아파트, 여기에 주변 아파트들의 평당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세요. 따라서 시세 대비해서 저분양가, 그렇죠? 고분양가가 아닌 저분양가인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받으셔야 되겠죠. 무조건 청약 받지 마, 이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 받을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 받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약 받는 거 분양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국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분양시장에 분명히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청약 불패 옛말이다. 아파트 미분양 단지도 속출되고 있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의 청약 시장도 적신호다. 경기도 같은 경우 청약 미달이 작년에 10배가 넘어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